주말에 여유롭게 들을 수 있는 방구석 시황입니다. 엔비디아가 쉬어가면서 주요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18% 내리면서 38,722포인트 선에, S&P 500 지수 0.65% 하락하면서 5,123포인트 선에, 나스닥 지수 1.16%, 1% 넘게 빠졌지만 그래도 16,085포인트 선으로 16,000선대는 그래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흐름 보시면요. 장 초반에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나스닥 모두 장 초반에 장중 신고가 쓰기도 했는데요. 이후 엔비디아가 꺾이면서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기술주 다 힘을 못 썼고요. 지수까지도 흘러내렸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 0.93% 하락했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주간 하락률이었고요. 나스닥 지수 1.17%, S&P 500 지수 0.26% 하락했습니다. 기술주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또 많이 내린 그런 한 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러셀 2000 중소형주가 가득한 이 지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스닥 지수가 1.16% 하락을 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우와 S&P 500 지수 0.18%, 0.65%씩 빠졌는데, 그에 비해 러셀 2000 약보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06% 하락. 그러니까 거의 큰 변화 없이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해 10월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러셀 2000 지금까지 27.36%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S&P 500 지수를 2%포인트 정도 아웃퍼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중소형주가 다시 힘을 받을 거란 이야기 있었죠.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이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러셀 2000이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하고 있다길래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날 엔비디아가 꺾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5.55% 하락하면서 87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950도 넘는 강세 보이다가 쭈루루룩 흘러내려왔는데요. 5.5%가량 하락을 하면서 시총도 애플하고 다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3천억 달러 정도 격차가 지금은 한 5천억 달러 좀 안 되게 벌어졌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심리는 괜찮습니다. 샘 스토발은 장기적인 상승 여력이 없다는 건 아니다.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일 뿐이다. 여러분도 차익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 거지 이게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레그 바석이라는 분도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어쨌든 AI, 생성형 AI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하지만 지금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고려할 때다. 그리고 이런 차익 실현이 나오면 주가가 조정을 받기 마련인데 이렇게 엔비디아가 조정을 낼 때 수익을 내는 포트폴리오 구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방어적인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두 분 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의견 주신 거잖아요.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추천이 많고요. 목표 주가는 893달러대로 금요일장 종가 기준 약 2%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개별적인 투자 의견에 대한 것을 다 가져와 봤는데요. 원래는 셀이나 스트롱 셀이 없었거든요. 올해 1월까지도 없었는데 2월 들어서면서 스트롱 셀이 2명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섹터별 흐름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엔비디아 강한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꺾이면서 세미컨덕터스, 반도체 여기 전부 다 강한 빨간색 보였죠. 전날 실적 발표했던 브로드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긴 했지만 가이던스가 예상에 부합했는데도 실망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 하락을 했고요. AMD도 1.9%가량 떨어졌고 퀄컴도 3% 가까이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인텔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고요. 반면 웃은 종목이 있다면 애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드디어
기나긴 터널을 지나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1%가량 올랐는데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월요일장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1.8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실망스럽다는 의견들이 많았죠. 7% 이상 급락을 했고요. 일라이릴리가 2.31% 하락을 했습니다. 이슈가 있었는데 FDA가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맙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연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어떤 의견을 이에 대해서 냈냐? 안 좋은 뉴스. 안 좋은 쪽으로 서프라이즈, 네거티브 서프라이즈이긴 하지만 도나네맙이 일라이릴리 상승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제시했던 올해 전망 우린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일라이릴리가 하락을 하니까요. 얘네의 경쟁사인 바이오젠은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구석에 있는데 BIIB라고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 의견, 승인 결정이 지연돼서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궁금해 하실까봐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 정리된 거 가져와 봤어요. 여전히 스트롱 바이가 많고요. 그리고 밑에 차트를 보시면요. 뭐 셀이나 스트롱 셀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바이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822달러대로 약 7.8%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빅 이슈는 뭐니 해도 고용 지표였겠죠. 미 노동부가 2월 고용 건수를 발표했는데 2월에 비농업 고용 건수가 27만 5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우존스 예상치였던 19만 8천 건을 좀 크게 상회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것도 네거티브 서프라이즈라고 지금 시점에서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세히 이 보고서를 뜯어서 보니까 이런 증가가 주로 파트타임에 치중이 돼 있었고 풀타임, 정규직 이런 퀄리티가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를 했다. 그리고 실업률도 원래 3.7%였는데 3.9%로 올랐다. 게다가 실질 실업률, 내가 일은 하고 싶은데 진짜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안 한다. 나는 정규직을 찾을 거지만 돈이 급해서 이런 이유로 일단 파트타임이라도 취직을 하겠다. 이런 이유로 취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다 실업자라고 카운트하는 실질 실업률은 7.3%로 또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하게 보고서를 세세하게 뜯어보니까 고용시장이 뜨겁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고용 건수도 기존에 35만 3천 건에서 22만 9천 건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12월 고용 건수도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예상치보다 모두 0.1%포인트씩 하회를 했고요.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해보니 그렇게 시장에 안 좋은 고용 보고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저 뒤로 늦출 만한 고용 보고서는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증권사에서는 노동시장이 약하다. 자세히 보니까 disturbingly weak. 진짜 불안할 정도로 약한 거 아니야, 이거? 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데도 돕겠지만 주식시장에도 안 좋을 수 있다. 사실 노동시장이 안 좋다는 게 원래 경기가 안 좋다. 그럼 주식시장도 안 좋을 수 있다. 이 뜻이긴 하잖아요. 지금 약간 청개구리처럼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1년의 고용 지표들이 나왔는데 약간씩 다 이렇다 할 뚜렷한 방향성을 뭔가는 못 보여주고 있죠. 살짝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도 확실하게 방향을 잡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금리 전망 6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많은데요. 그 확률 57.4%입니다. 전일 대비 오르긴 했지만 이게 금리 인하 6월에 시작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거든요. 색깔이 진해질수록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예요. 한 달 전보다는 증가를 했지만 이 일주 전, 하루 전과 비교하면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장도 이 고용 보고서로는 일단 연준에 대한 생각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제 다음 지표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도 뭐 큰 차이는 없죠. 0.08% 하락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시장이 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국채금리는 4.077%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disturbingly weak라는 그런 단어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곤 하지만 꺾이기도 했고, 시장 심리가 어떨까요? CNN이 집계하는 Fear and Greed 지표인데요. 일주일 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extreme greed, 정말 극도의 탐욕이 지배하는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greed, 그냥 탐욕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장이 무한정 갈 수는 없죠. 약간 그런 속도 조절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건 핀비즈가 장중 집계하는 불 앤 베어 심리예요. 불이 결국 37%, 배열이 63%의 확률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bearish한 심리가 좀 더 많았다. 이날에 한정된 거일 수 있지만 그런 심리가 좀 있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유가 WTI 근월물 기준 1.2% 하락하면서 배럴당 7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2.45% 하락했습니다. 중국 쪽이 수요가 안 따라와줘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최근 중국 양회가 특별한 이벤트 없이 서프라이즈 없이 끝났죠. 그것에 대한 중국 경기 괜찮을까라는 물음표들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 비트코인 사상 처음으로 7만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7만 달러를 돌파했던 시점이 미 개장할 때쯤이었거든요. 비트코인 ETF가 나온 이후로 코인도 이제 따로 가는 시장이 아니라 미국 개장 시간과 좀 엮여서 움직이는, 그때 큰 흐름들이 나오는 듯한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외신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샘 올트먼이 오픈 AI 이사회에 복귀를 했고요. FDA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심혈관 관련 문제 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생산하고 있는 게 위고비죠. 그런데 노보노디스크 주가 이날 하락세 보였고요. 에픽게임즈 개발자 계정을 승인했어요. 이게 뭐냐? DMA법, 유럽연합의 DMA법 시행 첫날 EU 집행위가 이제 애플을 정조준했었죠. 그것에 대해서 애플이 의견을 낸 건데, 자체 제작한 iOS 전용 앱스토어 설치가 이제 아이폰에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로 또 서비스 매출 올리고 있었는데, 에픽게임즈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죠. 앞으로 애플의 서비스 매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GM은 쉐보레 블레이저 EV 판매를 재개하면서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가격 인하가 계속되고 있죠. 가격 전쟁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표에 의지하겠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번 파월이 청문회에서 not far,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라는 단어를 뱉음으로써 지표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높아졌는데, 일단 고용지표 큰 방향성 주지 못한 채 지나갔고요. 이제 다음 주에 중요한 게 바로 화요일에 나오는 CPI입니다. CPI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CPI에 이어서 목요일에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미시건 대학이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인플레이션의 방향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방구석 취향이었습니다.